네. 자, 쿼드셀을 새로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변수에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해보시면, 변수 이름을, 그 과목 이름에 맞게끔 변수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국어는 코리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겠다. 시험 점수는 정수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점수를 뭐 소수점으로 시험 점수가 계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정수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키보드로부터 그 점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input. 그리고 여기서는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영어는 English라고 변수 이름 만들고요. int를 저장할 건데 입력받은 내용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 점수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math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int, 그다음에 입력, 그리고 수학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해보시면요. 지금 셀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인풋이 입력 상자를 만들어줬죠. 그럼 국어 점수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인의 실행이 끝난 거죠.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라인에서 인풋이 여기 입력 상자를 그려준 거고요. 어, 영어 점수는 90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서 수학 점수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다 끝나죠. 그럼 여기서 입력한 100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코리언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저장이 될 거고요. 9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English라고 하는 변수에 90이라고 하는 정수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math라고 하는 변수에 70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여기 첫 번째는 끝났어요. 첫 번째는 끝났고 총점을 계산하면 되죠. 총점을 토탈이라고 할까요? 음. 토탈은 국어 점수에다가 영어 점수에다가 그리고 수학 점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프린트 총점은 이렇게 해서 포매티드 스트링 쓸까요? F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중괄호로 변수 이름 써주시면 돼요. 포탈이라고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물론 이 계산식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계산식 계산하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여기다 수식을 쓰셔도 돼요. 코리안 더하기 잉글리쉬 더하기 매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옵니다. 중괄호 안에는 포매티드 스트링에서 이 중괄호 안쪽에는요, 변수 한 개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변수들을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그런 수식을 쓰셔도 돼요. 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점수 계산하기 쉽게 전부 다 100점으로 해볼게요.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총점이 얼마라고 계산이 됐죠? 300점이라고 계산이 됐죠. 그죠? 코리안 더하기 잉글리시 더하기 매스를 해서 그 결과 값을 이 자리에 출력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프린트문 안에다가 바로 총점 계산하는 식 넣어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죠. 음. 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토탈 변수의 값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총점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제가 변수 이름을 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총점을 과목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평균이죠. 맞아요? 물론, 만약에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다가 뭘 써줄 거냐면,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이렇게 하면 총점이잖아요.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을 하면 총점이고, 그 총점을 3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이것도 평균이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미 변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요 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전부 더한 거를 토탈이라고 썼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식을 또 한 번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토탈이라고만 하면 되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제가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 계셨었어요.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산수 계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산수 계산할 때 생각해 보면 더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어요. 더하기를 먼저 할까요? 나누기를 먼저 할까요? 나누기를 먼저 하죠. 어,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수학 점수를 3으로 나눈 다음에, 그죠? 수학 점수를 3으로 나눈 다음에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점수 3분의 1. 요것만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평균이 돼야 안 돼요. 얘는 평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책에는 장황하게 막 테이블로 표로 연산자 우선순위 하고서 그 정리한 책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순서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제대로 된 평균이 아닌지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쵸? 수학 점수만 3으로 나누고 나머지 점수들에다가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제대로 된 평균이 아니고요. 여기를 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괄호가 있으면 뭘 먼저 계산해요? 항상 괄호 안쪽을 먼저 계산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괄호 안쪽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3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평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하는 값들이 달라진다.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또 한 번 쓸 필요 없이 위에 변수가 있으니까 총점 계산된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도 되겠다. 되셨죠? 그럼 요거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평균은 하고서 그럼 변수 이름 써주시면 되는데 민이라고 하는 변수가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총점하고 평균까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면 자, 국어 점수는 100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 90점이라고 하고요. 수학 점수 80점이라고 할까요? 평균 계산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평, 평균 90점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100점, 90점, 80점을 더하면 총점이 270점이고 3으로 나누면 90.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총점과 평균도 잘 계산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A냐, B냐, C냐, D냐, F냐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을 뭘로만 검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값으로만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얘가 90점 이상일 때, 90점 이상일 때, 90점 이상일 때는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A라고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일 때 else가 있고 elif가 있죠.
그렇지 않을 때 조건 검사를 하는 조건식이 또 한 번 나올 때는 elif를 써주는 거고요. 그냥 조건식 없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만 할 때는 else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elif가 되겠죠. 여기서 elif는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여기도 콜론 써주셔야 됩니다. 80점 이상일 때는 뭐예요? B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여쓰기는 다시 원래 위치로 여기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원래 위치로 와서 다시 한번 else냐 elif냐는 조건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elif죠. 평균이 크거나 같다 70점. 콜론. 콜론이 들어가면 무조건 들여쓰기. 파이썬에서 위쪽에서 코드에서 콜론이 있으면 아래쪽에서는 들여쓰기. 블록이란 뜻이에요. 블록. 코드 블록. 여기서는 뭐죠? C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엘리프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D. 60점 미만이면 이거는 조건식 따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else라고만 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F.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우리가 점심시간 직전에 했었던 chained 조건문. else if가 연속적으로 사슬처럼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조건문인 겁니다.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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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여기서는 60점 미만이라고 검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90점 이상인 경우, 그게 아니고 80점 이상인 경우란 얘기는 90점 미만인데 80점 이상이라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닌데 70점 이상이란 경우는 80점 미만이면서 70점 이상인 경우. 그게 아닌데 60점 이상이란 얘기는 70점 미만이면서 60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면 60점 미만인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뭐좀 길게 표현이 될 뿐이고요. 긴 것 뿐이고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평균 점수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점수들을 입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아까처럼 뭐 100점, 그 다음에 90점, 80점인 경우에는 총점이 270점, 평균은 90점, 그래서 학점은 A가 맞고요. 90점 이상이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실행했는데 평균이 80점대로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88점, 그 다음에 뭐 80점, 81점, 뭐 이런 정도로 하면 그러면 249점이 되고요. 249를 3으로 나누면 83.0. 제가 마침 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로 만들었군요. 그래서 평균이 80점 이상이니까 B가 되는 거고요. 뭐 다른 것들 해보면 70점대가 되도록 만들어 볼까요? 뭐 78점, 그 다음에 뭐 77점, 그리고 또 한 번 77점 이러면 아마 소수점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요거 다 더해주면 232점 그리고 3으로 나누면 77.3333 그래서 70점 이상인 경우니까 학점 C 이렇게 되죠. 뭐 나머지도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점수들을 입력을 해보시면서 A가 제대로 나오는지 B가 제대로 나오는지 C, D, F인 경우들도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코드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잘 되세요? 잘 되십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요게 그 연쇄적으로 사슬처럼 else if를 연결해서 만드는 조건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요번에 다룰 내용은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를 다룰 거예요.
목차로 중첩 조건문이라고 나왔고요. 밑에 텍스트 셀 넣어서 항목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 중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는 뭐뭐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if나 elif 또는 else 블록 안에 또 다른 조건문. 그러니까 if 문장, if나 if else나 if elif 같은 또 다른 조건문이 포함된 경우를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첩 조건문인 경우는 특히나 들여쓰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굵은 폰트로 표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별표 두 개를 쓰시고요. 공백 없이 들여쓰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굵은 폰트로 보이게 됩니다. 올드 폰트, 아니, 굵은색 폰트로, 색깔이 아니죠. 굵은 폰트, 볼드 폰트로 보이게 돼요. 인덴테이션, 네, 들여쓰기를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느낌표 3개. 이렇게 하니까 여기 미리 보기에서 제대로 안 보이죠? 아까 여기는 굵은 폰트처럼, 볼드 폰트처럼 보이죠? 이거 그렇게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들여쓰기를 특히 주의하자. 들여쓰기를 특히 주의하자. 어,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들여쓰기에 따라서, 인덴테이션에 따라서, 들여쓰기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로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버리면, 들여쓰기를 잘못해버리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서 실행이 되지만 그 실행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했었던 내용은 아닌 엉뚱한 내용으로 코드가 실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첩 조건문인 경우에는 중첩 조건문은요,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and나 or, 뭐 또는 not과 같은 이런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조건문 또는 엘리프 블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주는 문장을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중첩되지 않고 if, elif로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은 음, 똑같은 결과를 주는 문장을 중첩 조건문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중첩 조건문 없이 if, elif 형식으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뭐 중첩 조건을 만드는 게 편하다 아니면 정답이다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로직을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중첩 조건문의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쪽 점심시간 직전에 어떤 코드를 저희가 했었었냐면 이런 코드를 했었었어요.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는 꼭 정수가 아니라 실수여도 된다라고 저희가 했었었고요. 0보다 큰지 그렇지 않고 0인지 그것도 아닌지로 표현했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얘는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elif 안에도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else에도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 있지, 조건문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실행 문장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를 우리가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중첩 조건문으로. 자, 그러면은요. 우선 숫자를 하나 입력받겠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넘버는 실수 타입을 저장을 할 겁니다. 플롯. 실수는 키보드에서 입력한 거를 실수로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 한 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자, 우리는 처음에 구조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숫자가 0보다 큰지 이때 어떤 일을 할 거고요. 0보다 크면 뭐 출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만 잡은 거예요.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해서 이 자리에 코드를 쓸 거다, 이 자리에 코드를 쓸 거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패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지나간다는 뜻이죠. 요즘 월드컵 시즌인가요? 월드컵에서 패스는 남한테 공을 넘겨주는 건데 여기서 패스는 지나가다요, 지나가다. 그러니까 나중에 코드를 작성을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만 잡아두는 거죠. if 들여쓰기 코드를 작성할 부분, else 들여쓰기 코드를 작성할 부분. 이렇게. 자, 이 로직은요. 0보다 큰 경우에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경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할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두 가지로. 자, 그럼 0보다 큰 경우에는 뭐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양수입니다라고 출력하는 것밖에는 없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안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다르게 얘기하면 0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 안에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넘버가 0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0보다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이 안쪽에 들어왔으면 else 블록 안에서는 넘버는 0보다 클 수가 없죠. 맞아요? 0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0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쪽에서는 0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했을 때 이때 마지막에 있는 else는 0보다 작은 경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0입니다. 라고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음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뭐 음수부터 테스트 해볼까요? 마이너스 123.456 이렇게 했어요. 점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음수라고 잘 나오죠. 음. 자, 이 경우는요.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0보다 크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else로 간다 그랬죠. 자, else에서는 이 안쪽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 안쪽에서는요. 다시 0과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아니죠. 그럼 건너뛰겠죠. 건너뛰면 else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출력하죠? 음수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쵸? 음. 자, 이번에는 양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똑같은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123.456 이렇게 했어요. 야, 이번에는 양수라고 쓰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조건을 벌써 만족을 해버렸어요. 입력한 숫자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만족을 했죠. 그럼 요 안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양수.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죠. else는 우리가 건너뛰는 거잖아요.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음.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를 실행하는데 숫자 0을 입력하게 되면 0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이유가 0보다 크지 않죠. 그럼 else로 가겠죠. else에서 조건이 있죠. 0이냐 물어보죠. 맞죠. 그럼 들어와야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블럭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0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여기를 건너뛰죠. else는 건너뛰죠. 건너뛰게 되면 뭐가 끝나요? 바깥쪽에 있는 else 블록이 끝나죠. 바깥쪽에 있는 else 블록이 끝나면 그 밑에는 실행할 코드가 더 이상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코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코드에서? 이렇게 else 블록 안에 또 다른 if else가 있는 거를 조건문이 중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들여쓰기가 여기는 if의 안쪽이죠. if의 안쪽이니까 이렇게 들여쓰기 한번. 그 다음에 else죠. 자, else 안쪽도 들여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 레벨이 맞아야 돼요. 여기 한 칸, else도 여기 한 칸, 이렇게. 그러니까 이 else는 요 if의 짝이 되는 else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문, 요 안쪽에 있는 if문만 보면, 중첩되어져 있는 if문만 보면, 콜론 있으니까 여기서 들여쓰기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프린트문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라는 뜻이고요. else 다음에도 컬런이 있죠. 컬런이 있으면 들여쓰기 나와야 돼요. 음. 이 프린트문은 else일 때 실행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르게 만들어 볼까요? 자, 위쪽과 똑같이 넘버를 다시 한번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입력을 받고요. 어,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조건은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하고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할 일. 그 다음에 else에서 할 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조건식에서 한 일이 0보다 큰 경우도 있고 또는 0과 같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크거나 같은 경우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할 때에는 양수인 경우도 있고 0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넘버가 넘버죠. 넘버가 0보다 큰가요? 그 경우에는 양수. 그렇지 않은가요? 이때는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인데,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0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0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 요 else는 위쪽에 있는 if문에 해당하는 else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는 뜻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0보다 작은 숫자는 음수죠. 음수. 요렇게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양수를 입력한 경우, 맞죠? 그 다음에 0을 입력한 경우, 음수를 입력한 경우. 다 맞죠? 네.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를 중첩 조건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있는 문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코드셀에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코드셀 보세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중첩이 되어져 있는 코드들은 이렇게 중첩이 되어져 있는 코드들은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엘리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f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0보다 크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프죠. 엘리프 0이면 이런 뜻이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들여쓰기를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들여쓰기가 만약에 요거는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 왜 그러냐면 if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데 그 상황에서 0보다 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때 else는 누구의 else일까요? 안쪽에 있는 else일까요? 바깥쪽에 else일까요? 바깥쪽에 if문의 else죠. 그럼 이 여기서의 else의 의미는 넘버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밑에 else가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else 두 번 나올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이거는 실행하면 아예 else가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덴테이션이 들여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들여쓰기가.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문 안쪽. 그 다음에 여기는 else 안쪽 블록. 이렇게. 들여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쓰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는 다시 실행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공작을 할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조금 일찍 끝낼게요. 이번 시간 조금 일찍 끝내고요. 쉬운 시간들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간단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